열심히 주식을 매도하며 사상 최대 현금을 쥐고 있는 워렌 버핏. 알고 보니까 이 종목만큼은 미친듯이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의 투자 흐름을 봤을 때 시장 분위기, 반등, 그리고 대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쇼커버링 이후 첫째, 둘째 날 이후에는 좀 눌림목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비교적 시장 거래대금이라든지 많이 분위기가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3조 넘게 개미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곧버스, 인버스를 2배, 3배로 매수할 수 있는 인버스를 열심히 매수해서 개미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 등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개미들은 피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를 쓸어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 사례도 있다, 오른 사례도 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무조건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공매도 금지 역대 사례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매도 금지 전날까지 전고점 대비 하락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현재 그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정부에서 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아직은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왜 벌써 이렇게 매도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전고점 대비해서 한 25%, 코스닥, 코스피도 약 25%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카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10월 1일날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27일부터는 반등을 했고요. 8월 10일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약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반등을 했고, 3월 17일 공매도 금지 이후 이틀 만에 바로 그 반등을 하고, 이때 엄청난 대시세, 코로나 이후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시세가 나왔었죠. 이 머니투데이 이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 이때는 글로벌 센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가를 하락을 주장하는 주장들은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공매도로 인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를 눌렀는데 그들만 배를 불리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런 공매도로 돈을 벌었던 외국인들은 나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정말 정부가 원하는 재정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공정성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한번 배스워시를 통해서 마치 이제 좀 시장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매도 자체를 막는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 주장하시는 또 개미 투자자분들은 아예 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교적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에 해서는 시세는 더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매도 금지를 이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막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도 물량을 막는 게, 일단 이렇게 주가를 하락할 때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가장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공매도 금지 카드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준금리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채권금리 뭐 전 세계 뭐 주요 국가들 다 떨어지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환율 지금 잘 1200원대로 잘 잡고 있고 환율 달러 머니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가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준이 그렇게 주요했던 주시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물가. 결국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채권금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채권금리, 물가. 사실 여기 포함되기도 하지만 뭐 유가도 줄어들고 있고요.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요. 채권금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뭐 전쟁에 대한 이슈는 뭐 아직 남아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물가 때문에 보는 거긴 한데 이제 고용지표까지 보고 있죠. 고용지표랑 소비 지표 보고 있어요. 일단 소비는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증가를 했어요. 막 그 리볼빙 연체를 하면서까지 미국의 소비가 잘 줄어들지 않는데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 고용지표도 실업 청구 수당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또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고용지표는 가장 후행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지표도 좋지 않게 나올 거고 소비도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준 기준으로 미국 경제 좋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 엄포를 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물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 물가가 잡히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셧다운을 국가 자체가 부도 위기고 현재 그 기업들의 금융들 파산도 역대급입니다. 가장 많아요. 사상 최대. 우리나라도 파산 폐업, 채무불이행 이런 게 사상 최대입니다. 대출 금액도 사상 최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고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 여력을 최대한으로 끌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줄일 수 있는 트리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3.5에서 계속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뭐 이제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가장 잘 경제가 좋은 영국 같은 데들은 5%까지 버텼던 거예요. 근데 비교적 이제 뭐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4.5밖에 안 되죠. 더 나라가 현재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는 곳들이 기준금리를 높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뭐 안 좋은 나라들 빼고 선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3.45로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낮죠.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뭐 계속 조금씩 올려서 맞추고 있는데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만이 우리나라랑 경제의 그런 규모나 이런 사이즈도 그렇고 스타일이 사실 제일 비슷해요. 전기전자 업종, 대만 반도체 TSMC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런 우리랑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데 대만 한번 지수를 보면은 현재 다른 나라 비해 뭐 다우나 뭐 나스닥도 많이 좋아졌어요. 뭐 거의 이제 뭐 신고가를 가려고 신고가까지는 아니구나. 여기는 신고가는 아니에요. 다우는 이제 뭐 신고가 정도 되는 거고 S&P는 아직이고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왔죠. 일본은 신고가예요. 일본은 금리를 풀어서 정말 계속해서 풀어서 사실 잃어버린 뭐 몇 년 뭐 이랬었는데 여기서 차트가 안 나오네. 계속 박스권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아베부터 계속 풀었던 돈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이 너네가 기준금리 1%까지 올릴 거냐라는 뭐 그런 인터뷰를 받았을 때 1% 이상 올라갈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해요. 얘네도 그 본인들의 그 환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 계속해서 그 금리를 뭔가 올릴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절대 안 먹혀요. 지금 일본은 성장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거의 신고가를 앞두고 있죠.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왜?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이에요. 현재 대만은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투자 자산들의 그런 리스크가 다른 나라들, 특히나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해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고점에서 한 25% 빠지고 그리고
코스피 여기도 이제 한 고점에서 25%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25%. 딱 요 정도죠. 25%. 그러니까 근데 뭐 대만은 어느 정도예요? 대만은 고점 기준으로 6% 정도밖에 안 돼요. 5%, 6%. 이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만처럼 우리도 금리만 낮춘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금리는 유동성을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의 머니 인덱스가 좋고 그 나라의 그런 원래 금리가 경제가 좋기 때문에 뭐 투자를 많이 하겠죠.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럼 투자를 하면 뭐가 되죠? 그럼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대출을 내가 비싸게 팔아도 수요가 충분히 넘치니까 은행은 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금리를 또 높게 받아요. 아무튼 뭐 그건 논외고, 원래는 정석은 그렇습니다. 경제 기본은.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 자꾸 정부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가 대만이나 이런 데 비해서도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낮아야 돼요. 정석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거죠. 왜 버텨?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수많은 유동성을 최대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목표를 재정 건전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장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재정 건전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폐업 파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결국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그런 중국 부동산 뭐 헝다 사태도 있었고 파산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낮췄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미 계속 마이너스 금리, 다른 데 다 올려도 계속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뭐 0%, 계속 0%.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풀던 게 30년 동안 풀어서 아베노믹스까지 딱 엄청 풀면서 그게 지금 먹혀서 주가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고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미국의 흐름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못 올리는 이유가, 계속 동결했던 이유가 기업과 개인이 파산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을수록 금리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선진국 기준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기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이게 대만 지수도 준비했었는데 제가 차트로 봤고요. 그래서 중국은 기준금리 현재 낮추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걸 버티다 못 버티면 그 뒤에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 기관, 아니면 제레미 시겔 같은 사람들이, 대가들이 내년 3월 금리나 뭐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 내년 5월 금리나 어쨌든 금리 인하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 UBS는 유독, 여기가 스위스 은행인데, 유독 뭐 미국도 금리 인하를 뭐 2% 내년이면 2.5%까지 줄인다,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반토막 난다, 제일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스위스는 기준금리가 지금 1, 2%밖에 안 됩니다. 유럽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에요. 뭐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근데 영국까지도 막 내린다고 먼저 막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눈치 안 보잖아요. 얘네는 눈치를 안 봐요. 지금 파월이나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줘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좀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풀 수밖에 없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더 엄포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눈치를 안 보니까 막 금리 반토막 난다? 영국 너네도 반토막 뭐 줄어들 거잖아. 뭐 너네는 연준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영국 너네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수순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가고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주식을 뭐 매각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현금 자체가 지금 157빌리언 달러니까 10억이잖아요. 빌리언 달러. 그러면 1570억 정도 되는 거고, 1600억이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죠.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한 200조 원 되겠네요. 현금만 200조 원 들고 있어요. 200조 원이면 현금이 얼마냐면은 뭐 나이키나 뭐 웰스파고 은행 같은 뭐 이거 미국의 최대 은행 같은 그런 데를 하나 인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삼성전자가 현금을 한 100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굉장하죠. 기업 사이즈에 비해서 현금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IMF랑 금융위기 다른 데들은 한 번 겪고 우리는 두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뭐 튼튼하다 그런 기업도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늘리는데 그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스탁을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로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팔다가 이게 파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여. 매수를 했던 거를 확 낮췄다가 아예 그냥 매도로 갔다가 매도를 또 줄이고 있어. 그럼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매도를 하고 있고. 벤치마크 S&P 500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의 대표 지수죠. 가장 대표입니다. 오히려 벤치마크 지수보다 좀 떨어져요. 수익률이. 원래는 그래도 워렌 버핏이 벤치마크 지수보다 높았는데 현재는 이때는 계속 매도하던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뭐 워렌 버핏 이제 주식 안 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또 볼게요. 이번에 3분기 보고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발표한 거. 그래서 higher interest rate니까 이거는 배당 여기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을 받은 건데 역대급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수익금이 꼭 주식 수익으로 안 나와도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3빌리언 달러니까 우리나라 30 저기 뭐야 빌리언 30억 달러 그러니까 3조가 되겠네. 3조 요거 한 대충 2조 요거 다 합치면 10조 되겠네요. 10조 정도. 그러면 이 3분기에 해서 거의 10조. 그러니까 한 1년에 10조 정도 현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조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10조 원이 들어오니까 1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굳이 주식을 더 안 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매도를 했기도 했겠죠. 3분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기사 주식 팔고 현금 보유 늘렸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곧버스 사고 주식 매도하고 공매도 금지를 시켜줘도 본인들이 먼저 3조 원을 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외인 기관들은 다 쓸어 담고 있다. 워렌 버핏 회장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GM도 팔고 차도 팔고 존슨앤존스 뭐 소비재 뭐 바이오 팔고 뭐 여기도 소비재 팔고 아마존 팔고 유통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열심히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애플을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치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은행 종목. 미국은 한 4대 은행이 있어요. 제일 큰 은행들 뭐 웰스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 290억 달러에서 340억. 알고 보니까 은행은 산 겁니다. 금융주를 산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이랑 지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볼게요. 대형주 볼게요. 그리고 코스닥. 뭐 대충 차트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그냥 코스피 지수가 지수의 4분의 3 정도가 코스피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에.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 코스피 이꼬르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금융주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금융업이랑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교적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사실 은행주들이 주가가 원체 좋지가 않았어서 그런데 어떤 그런 변동성의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뭐 코로나 이후가 기점이 되겠죠.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 쌓이면서 계속 늘다가 8월 이후로 빠진 거. 이거를 뭐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비슷할라나? 월봉으로. 한 코로나 이후부터 한 요 정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다시 코스피 코로나 기점을 올랐다가 요렇게 이거 3선으로 보면 좋은데 그냥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금융주, 뭐 증권도 마찬가지죠. 증권도 마찬가지고, 보험은 얘네가 먼저 움직여. 보험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보험, 그리고 증권, 금융, 보험. 대부분 비슷하죠, 지금. 대부분 비슷한데, 지금 보험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다시 코스피도 뭔가 반등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결국 금융주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지수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으면 은행주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고금리 시대 때문에 예대 맞은 뭐 이럴 수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서 결국 부채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자체가 여신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여신 안 받잖아요, 은행들에서. 그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금리든 고금리든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환경들이 좋고 경제 좋고 지수가 좋아야 사실 은행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사실 기업이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시가총액 높게 받으면 그걸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그리고 지수의 가치보다 가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사실 은행주를 사고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애플, 그리고 은행, 금융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그리고 정유주죠, 쉐브론은. 지금 쉐브론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사입니다. 뭐 엑슨모빌 뭐 이런 데급 돼요. 그거보다 크죠. 지금 현재 쉐브론이 제일 큽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유 마진, 예대 마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 사고 있는 거예요. 2020년 기사인데요. 버핏이 은행주를 7월부터 매입을 시작했거든요. 한번 나스닥 지표를 다우를 볼게요. S&P 볼까요? 다우 나스닥 섞인 거. 그러면 2020년 7월이 언제야? 7월. 조금 더. 7월. 코로나의 리스크가 완전히 종결됐고 유동성 장세 올 거라 생각하니까 버핏이 매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매수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첫 번째 시그널이 됐던 거죠. 2020년 3월, 23년 4월, 말이 자꾸 꼬여. 오히려 이때는 은행이 이때 파산 리스크들이 나왔죠. 보수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때는 매도를 했어요. 뭐 그리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지우고. 자, 그리고 저명한 투자자 빌 그로스는 지난주 은행주 바닥을 쳤다고 하면서 은행주 보유하고 있고 주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네빌 자베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S&P 대비, 그러니까 지수 대비 벤치마크 대비 은행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에 숨겨진 가치가 많다. 대형 은행들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고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좋아요. 대출 성장 둔화기를 극복할 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신이 안 열리니까 여신 얘기 줄어서 매출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주들이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 매수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장 전략가 엘리아스 갈루는 이런 흐름, 그냥 현재 은행주가 좋지 않은 것의 흐름이 바뀔 거고, 미국 기준으로 은행 금융 융자가 GDP의 30-40%, 미국도 부채 국가예요. 부채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뭐 중국을 비난할 게 없어요.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빅세브 같은 기술주에 몰려있지만 사실은 가치 투자 각각 받을 거고, 은행과 에너지, 아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봤죠? 쉐브론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하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1주 전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은 금리가 올라도 채권 안 산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식 선호해요. 워렌 버핏은 주식에 진짜 매니아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채권 금리가 4%, 5%까지 올랐지만 기존에는 1, 2%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지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동성들이 국채에 많이 몰렸었는데 그렇게 이슈가 안 됐을 때도 그때 워렌 버핏이 뭐 코멘트 많이 했죠. 왜 1%가 확정된 투자 자산을 뭐 한다고 사냐?
하면서 열심히 주식 샀는데 여전히 주식에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다른 것들은 매도하면서도 금융주, 코로나 이후 코로나 리스크가 끝나는 순간 어느 정도 센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매수했던 게 바로 은행주, 그것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트리거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마 좋은 시장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중국처럼, 다시 한번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더 이상 3.65의 금리를 못 버티게 됐을 땐 내려올 거고, 이건 큰 증시의 부양착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대만처럼 기준금리가 1.8, 1%대까지 만약 내려온다면 대만처럼 주가도 신고가 트라이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더 크지만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종목 방송 위주로 하는데 오늘은 꼭 시장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많은 개미들이 곧버스를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주식을 쓸어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투자를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또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제 의견에 틀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에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대비해서는 우량 자산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는 견고하다라는 거, 아마 경제가 그렇게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채 리스크, 이자 비용 리스크만 잘 지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실시간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 링크로 이동하셔서 더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